비롯해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로 뭉친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충청광역연합 출범으로 경쟁 상대였던 충청권 4개 시도 간 협력도 강화됩니다. 광역교통망 구축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받았던 임시제방 부실공사의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복고 열풍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무선 헤드폰 품질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가격은 2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로 뭉친 전국 최초의 특별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시도 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활 경제권을 가진 공동체로 묶인 건데요. 한 명의 단체장, 하나의 의회가 광역연합을 이끌게 되는데 그 의미와 과제를 먼저 정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접 시도끼리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뭉치는 특별지자체.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에 전격 합의한 건 민선 7기 때인 2020년입니다. 당시 정부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내걸었고 충청권은 행정 통합까지 추진하겠다며 가칭 충청도 출범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선 8기로 접어들면서 전담 조직인 합동추진단이 구성돼 규약과 자치법규 등이 차례로 마련됐고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둘, 셋! 바이오메카 충북과 대덕 특구가 있는 대전, 서해안을 가진 충남과 행정수도 세종이 560만 충청광역연합이 됐습니다. 연합집행부와 연합의회가 꾸려졌고 두 기관을 이끌 단체장과 의장도 선출됐습니다. 단순한 행정협의체를 넘어서서 법인격을 갖춘 충청광역연합은 독립된 집행조직과 의회가 구성되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속도감 있게 광역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하지만 국내 첫 사례인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연합장과 연합의장을 모두 충북이 맡으면서 시작 도전에 독식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 의원 3명 사퇴로 이어지며 시도 간 불협화음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전 충남이 따로 선언한 행정통합 추진 역시 연합의 동력을 약화시킬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두 지역은 출범식에서도 광역연합은 느슨한 형태의 연합으로 역할에 제한이 있다며 당장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느슨한 형태로는 충청권 전체 발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역할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전 충남 발전을 위해서 훨씬 필요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균형발전 명목으로 국비를 따로 받는 광역협력 개정 신설이 늦어지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안개 속입니다. 광역연합의 첫 해 예산은 불과 56억 원. 4개 시도가 나눠 채운 것으로 당장 정부가 약속한 지원은 없습니다. 연합에 넘겨주겠다고 한 국가사무 역시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 1개뿐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정 지원과 더 많은 권한 이양을 통해 진정한 지방 분권의 실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은 오는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은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어 발전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이지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청주 가경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정류소입니다. 이곳에서 세종 다솜동까지 정차 없이 가는 광역버스가 지난 8월부터 운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충청광역연합 출범으로 이런 대중교통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광역 BRT는 땅 위에 지하철로 불릴 정도로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인데
버스 전용 차로와 환승 시설 등을 갖추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연합을 출범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유리해졌고 일정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무료 환승도 충청권 전역으로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충청권을 잇는 고속도로와 광역철도 사업도 국가 계획에 반영하도록 4개 시도가 압박 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1시간 생활권으로 교통망을 연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교통 인프라를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저희가 좋은 기업도 유치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존에는 경쟁 상대였던 4개 시도가 각각의 산업 기반을 모으면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290조 원 규모, 경기 서울에 이어 3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산업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광역 시티투어와 축제 공동 개최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 국제공항을 통해서 인바운드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지를 앞으로 개발하고 연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권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행정 통합이 아닌 만큼 4개 시도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단에서 발굴한 초광역 사업은 53개. 충청광역연합 사무처는 세종에 사무실을 두고 4개 시도 공무원 40여 명으로 구성돼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에 큰 피해를 입은 음성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음성군을 비롯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 재난지원금과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도 제공됩니다. 정부는 또 특별 재난지역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1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진천 광해읍면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나른 박한범 옥천군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옥천군 군서면에서 유권자 4명을 투표소까지 실어나른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옥천군의회 의장으로 활동한 시기에 범행을 저질러 지역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밝혀진 임시제방 부실공사의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면서도 현행법상 더 높은 형량을 주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까지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깎아줬습니다. 유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참사가 발생하기 1시간 전인데 미우천교 임시제방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삽으로만 흙을 퍼나릅니다. 결국 임시제방은 무너졌고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밝혀진 임시제방 공사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각각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최소 징역 15년은 줘야 하는데 규정에 따라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깝고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줄여 현장 소장에게 징역 6년을, 감리단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소장이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위조하거나 휴대전화를 은닉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참사 원인이 오로지 현장 소장의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감리단장에 대해서는 참사 당일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실망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좀 드는데 그건 솔직히 많이 좀 실망이 됐고요. 2심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양형이 될 거면 몇 번 더 하게 됐을 경우는 더 깎아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유가족과 생존자 협의회가 요구한 국회 국정조사는
12.3 내란 사태로 사실상 연내 실시가 어려워진 가운데 최고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지만 수사 종결 시기와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맹 청장은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바이오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용으로 투약했다면서 금전적 대가였다면 시술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맹 청장은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4,950만 원어치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신임청장에 최복수 전 청주 부시장이 내정됐습니다. 최복수 내정자는 단양 출신으로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충청북도 기획관, 국민안전처 정책기획관,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내년 1월 임용될 예정이며 임기는 3년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맹경재 전 청장은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됩니다. 귀 전체를 덮는 무선 헤드폰이 복고 열풍과 함께 지난 몇 년간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10개 제품의 성능을 시험했더니 음향 품질과 소음 차단, 통합 품질 등에서 천차만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격은 최대 20배 가까이 차이를 보여 꼼꼼한 성능 비교가 필요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결선이 없어 편리하고 고음질과 외부 소음 제거가 가능한 무선 헤드폰. 한국소비자원이 10개 시중 제품의 음향 품질과 외부 소음 제거, 통화 품질 등 주요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시험 결과 원음을 왜곡하지 않고 재생하는지로 확인하는 음향 품질은 마샬과 보스, 브리츠, 소니, 애플 등 8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QCY와 아이리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아이리버의 경우 최대 음량이 안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무선 헤드폰 10개 제품의 음향 품질 등을 시험한 결과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최대 음량의 안전 기준을 초과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기능인 외부 소음 제거 성능은 보스와 브리츠, 소니, 애플 등 5개 제품이 18데시벨 이상 소음을 감소시켜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마샬 등 3개 제품은 양호, 아이리버 등 2개 제품은 보통이었습니다. 조용한 환경과 시끄러운 환경으로 나눠 실험한 통합 품질은 각각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는데 특히 시끄러운 환경에선 제나이저와 젤비엘 등 4개 제품이 우수했습니다. 연속 재생 시간은 23시간에서 88시간까지 최대 3.8배로 젤비엘 제품이 가장 길었고 애플이 가장 짧았습니다. 제품 무게는 애플 제품이 384g으로 가장 가벼운 제품보다 2배가량 무거웠습니다. 가격은 애플이 77만 원 수준으로 가장 싼 아이리버와 20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통합 품질, 외부 소음 제거 성능, 가격, 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은 브리츠와 필립스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은 최대 소음 안전 기준을 초과한 아이리버는 향후 기준 이하로 개선할 예정임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에 대해 재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에 대해 다시 입법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습니다.
MBC 충북 시청자위원회 김은희 청주대 교수와 구보섭 진천문화원 사무국장이 위촉됐습니다. MBC 충북은 2024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자리에서 언론학회와 문화계가 각각 추천한 김은희 교수와 구보섭 국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보도국 허지희 기자, 편성제작국 김우림, 한경수 PD에게 매년 한 차례인 시청자위원장상을 시상했습니다. 위원회는 수십 년 유례 없던 최근 사회 혼란이 연말 소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보도와 프로그램을 주문했습니다. 음성 대소의 신규 민간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됩니다. 평택 제천 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한 음성군 대소면 내산리 일원 57만 제곱미터로 산업시설 용지 33만 제곱미터와 주거시설 용지 1만 제곱미터 등의 민간 개발로 추진됩니다. 음성 금암과 삼성, 진천 2월과 문백에는 4개의 산업단지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주호 상류에 있어 연중 석 달 가까이 침수되는 단양군 단양읍 양백마을의 진입로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양에서 현장조정위원회를 열어 수자원공사와 한강홍수통제소, 단양군 등과 침수와 낙석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단양군은 진입로를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자원공사와 한강홍수통제소는 도로 보수에 협조하고 침수 최소화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충청 지역에서 군경이 살해한 희생자 20명에 대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희생자들은 광복 이후 국가보안법과 군령 위반 혐의로 수감된 정치 사상범들입니다. 청주 형무소 재소자들은 충북지구 방첩대와 제16년대 헌병대, 청주경찰 등에 의해 청원군 남일면 분터굴과 화당교, 낭성면 도장골과 가덕면 공원묘지 일대에서 희생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